라이더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 오너 인증 인터뷰 진행을 맡은 슬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바이크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오늘 인터뷰하실 라이더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털어드릴게요. 오늘 인터뷰할 라이더분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 주브라이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브라이더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이크는 그럼 언제부터 타셨나요? 제가 바이크를 한건 20대 때 탔다가 한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0년 만에 40대 초반에 바이크를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바이크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는 사실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색부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력해가지고 놀랬거든요. 일단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와주세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것 자체는요, 인디언 스카우트 101이라고 해서 그 인디언 스카우트 중에서 가장 최고급 사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옵션도 정말 신경 써서 구매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옵션이 어떤 부분을 신경 썼길래 최고급 사양으로 혹시 구매를 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는 메인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무거워요. 좀 무거워서 좀 가벼운 바이크를 찾던 중에 아무래도 이런 계열, 아메리칸 계열, 크루저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할리 외에 사실 이전에 할리의 가벼운 바이크 883이라는 걸 탔었는데 그 바이크도 나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타던 바이크들은 듀얼 디스크 제가 무게가 좀 있고 아마 급가속을 하고 급브레이크를 좀 성향이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883을 탈 때 싱글 디스크였거든요. 싱글 디스크여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려서 기존에 타던 더블 디스크의 투어링 계열보다는 확실히 밀려서 그래서 이제 그 바이크는 보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가벼운 바이크를 찾던 중에 인디언이란 브랜드를 유튜브에서 소녀시대 유리님이 타신다는 바이크로 이제 이게 그 인디언 점장님께도 들었지만 그 연예인분 중에 김갑수 선생님이라는 그 원로 배우라고 말하시긴 그렇지만 그분도 유리님의 유튜브를 보고서 인디언을 타게 되셨다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인디언을 보러 우연히 보러 갔는데 원래 레드를 좋아하는데 이 레드가 있어서 이거에 꽂힌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아까 말씀드린 좀 가벼운 바이크들은 대부분 싱글 디스크가 많아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더블 디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 바이크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게 몇 년식인지 자체부터가 이제 궁금하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에요? 가격이잖아요. 가격이랑 몇 년식까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사기는 25년식이죠. 작년 25년식이고 정가는 이제 홈페이지 정가는 3,330만 원인데 이제 원래 이제 대한민국은 항상 이제 할인 판매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할인을 받았고 대신 이제 옵션 파트를 조금 더 순정 옵션을 제가 이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파츠도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 바이크는 제가 애초에 먼저 시승을 먼저 해보고 사실 구매를 했어요. 원래 제가 바이크를 사면서 시승을 해본 바이크는 처음이자 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워낙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정보가 사실 좀 없어서 저는 이거를 시승을 해보고 사게 됐죠.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또 인터뷰하기 전에 살짝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속도는 빠른데 또 거기다가 이제 도로나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되게 편안한 그런 바이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맞나요? 아무래도 사실 가벼우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할리가 무겁다 그러지만 크니까 그만큼 장거리나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탈 수는 있는데 사실 서울 시내를 나가기에는 조금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필요했던 게 조금은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미 발 착직성도 좋은 게 시트가 일단 낮으니까 제가 좀 안정적으로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시내 주행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막상 또 타보니까 스쿠터만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제가 조금 저한테는 장단점이 좀 있는 바이크예요. 장단점은 제가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조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름 애칭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애칭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오, 저는 애칭. 이제 이게 브랜드가 인디언이니까. 네. 근데 레드라서 네. 레디언이라고 제가 부르죠. 레디언? 네, 레디언. 레디언 너무 귀엽네요. 네. 이름을 그럼 다 하나씩 이렇게 원래 지어주시나요? 그렇죠. 다 애착이 있고 제 이제 바이크들이니까. 그래서 대표님의 5번째 아이입니다. 따지고 보면 6번째 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앞부터 이제 외관 디자인 이렇게 조금 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순정 파츠? 순정 파츠. 순정 파츠, 죄송해요. 애프터 파츠, 이런 부분부터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순정 파츠는 어디 있고 애프터 파츠는 어디에 있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슬기 씨가 처음에 말했듯이 초보이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순정 파츠는 바이크를 살 때 브랜드사에서 이제 선택해서 장착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 파츠는 그 브랜드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것,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저희는 많이 쓰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과 알리 데이비슨이라고. 근데 이제 얘는 알리에는 이 인디언이 이게 생각보다 애프터 파츠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안 팔리니까 사실 또 많이 만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것저것 꾸미고 싶어도 뭔가를 꾸밀 만한 게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좀 아쉽다. 그럼 애프터 파츠를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저도 몰라요. 저도 사전에 들어본 게 없고 그냥 얘기만 해봤는데 왠지 이런 로고 비싼 거 있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잠깐만 이렇게 요런 것들은 다 기본 순정 파츠일 것 같아요. 요런 것만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좀 쭈루루루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지금 솔직히 티가 나는 부분이 없어요. 애프터 파츠 어디 있을까? 대표님,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친구는 애프터 파츠가 많이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별로 할 게 없는데 제가 보자면 이 레드를 좋아해서 이건 레드로 이제 발을 하는데 이제 얘는 시소기어가 없어요. 인디언은 순정 파츠에도 시소기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앞에 밟고 뒤에 밟고 그게 없어서 애초에도 인디언에서 순정 파츠가 안 나와서 국내에서는 애초에 애프터 파츠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솔직히 좀 신뢰가 안 가서 그냥 현재는 이 상태로 타는데 이게 이제 신발에 좀 지저분한 게 묻을 수 있어서 마침 레드로 된 이게 있어서 전 이걸로 애프터 파츠를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오, 알리에서. 그럼 얼마인지 알리면 저 맞춰볼까요? 네. 아까 근데 2만 원. 네네네.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한 2만 원? 와, 근데 진짜 싸네요. 원래 이런 걸 정품으로 구매를 하면 나온다면 기본 10만 원은 넘겠죠? 사실. 그쵸. 네, 기본 10만 원은 넘을 것이고 또 이게 순정은 50만 원? 네. 이 발판이?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알리로 해서 한 10만 원? 네. 와, 5배
5배가 네. 차이가 나요? 무려 5배나. 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헤드라이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라이트 쪽으로 가볼까요? 대표님, 이 헤드라이트도 그러면은 순정 파츠잖아요, 맞죠? 네. 이 헤드라이트의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디언에서도 여러 버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밝은 버전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카우트 101이 다른 스카우트에 비해서 일단 기본 옵션이 이제 좀 좋은 편인데, 네. 헤드라이트도 이게 다 이걸로 나오는지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얘가 제일 비싼 헤드라이트인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얘는 LED라서 좀 더 훨씬 더 시인성이 좋고요. 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도립식 포크라 그래서 네. 보통은 반대로 있죠. 두꺼운 게 밑에 있고 얘는 이제 반대. 그럼 비싸서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비싸서 반대로 돼 있대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도립식 포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래서 승차감이 더 좋다고 하는데 막상 타봤을 때 승차감이 전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허리가 안 좋은데 이 친구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뒤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원래 조절식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더 위에 급인 폭스, 제일 더 좋은 걸로 이게 순정 파츠인데 한 200만 원 좀 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와. 이제 순정 파츠이고 로고가. 네, 폭스라고 이제 이 서스펜션 쪽에서는 좀 유명하죠. 와. 그리고 순정 파츠로는 이 새들백 이것도 가죽 가방인데 한 170 정도? 진짜 가죽인지 제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새 가죽 냄새. 네. 진짜 가죽 맞고요. 네. 진짜 딱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안에 뭐 들었어요? 한번 열어봐서 봐도 돼요? 이 안에 뭐 별거는 없을 거예요. 그냥 네. 음료수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방이 이제 음료수나 이제 뭐 모자나 이런 것들을 고글이나 장갑 이런 것들을 네, 이거 대표님의 취향이십니다. 네. 광고 문의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네. 넣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가벼운 바이크를 원하니까 이 새들백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는데 네. 막상 바이크를 타면 핸드폰, 모자 뭐 이런 것들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방이 없으면 보통 가방을 메고 타거나 아니면 네. 이제 어디를 좀 가기에는 좀 이제 짐을 놓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훨씬 이 새들백은 강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애프터 파츠로 넣는 것보다는 비싸도 그래도 이제 또 정품. 정품. 비싼 거 넣었다. 저는 돈 쓰면 돈 쓴 티가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로고가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정품이다. 순정 정품이다. 그래서 돈 많이 들였다. 라고 보실 수 네, 있고. 맞아요. 자, 이제는 프론트 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휠 자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기본 사이즈인가요? 네, 19인치니까 기본적으로 19인치는 이 바이크 등급에서는 좀 큰 편에 속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9인치면.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낮은 등급에는 휠이 조금 작게 나온다? 아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9인치는 작은 건 아니에요. 다른 지금 제 할리 바이크 투어링들도 19인치거든요. 근데 사실 등급으로 따지면 얘는 등급은 한 단계 밑에 급이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휠 사이즈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승차감은 할리 데이비슨하고 조금 비슷한가요? 뭐 사실 그거를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보다는 저한테는 사실 할리나 이 친구나 어차피 조절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부드럽게 세팅을 하고 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바이크의 승차감이나 제가 할리의 승차감이나 둘 다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이 대표님의 자식이다 보니까 5손가락을 그냥 다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주행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부드럽게 타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스카우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바이크가 가볍고 엔진의 cc는 1250cc로 따지면 보통 제가 타고 있는 할리의 1800cc급에 비하면
CC는 낮은데 네. 사실 보통 저희가 시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120km 이상을 다닐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120km까지는 너무나 시원하게 너무 잘 나가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행하는 데는 전혀 불만은 없어요. 저는 이 바이크에 대해서는 잘 나가고 잘 서고 시트고가 낮으니까 편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인디언이란 브랜드가 생각보다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브레이크 자체도 굉장히 고급 브레이크를 사용했다고 저는 알고 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순정 자체가 그러니까 인디언에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라 브렘보라고 네. 차를 조금만 아시는 뭐 바이크가 아니라 차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이 브레이크에서는 브렘보 브레이크는 너무나 유명하죠. 뭐 말할 필요가 없을. 네. 그래서 이제 또 잘 서고 그 부분도 저한테는 되게 이 바이크를 선택하는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는 낮았지만 네. 이 바이크에 대한 개별적인 제가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막상 시운전까지 해보니 이거는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서 참 좋은 바이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이 소녀시대도 타고 이 좀 감성 자체가 좀 젊은 감성 그리고 이제 얘는 순행식이다 네. 보니까 좀 덜 뜨겁다. 네, 생각보다 덜 뜨겁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 그런 거 말고는 진짜 저는 인디언은 2급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얘는 아마 뭐 제 그냥 개인적으로 투어러가 뭐 그랜저급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한 아반떼급 중형보다는 중소형, 준준형, 그쵸? 준준형. 그 급에서는 저는 이 친구가 제일 가성비도 좋고 3,330만 원이지만 네. 조금 할인을 받고 네, 그러니까 좋고 저는 이 바이크에 대해서는 2급에서는 이만한 바이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소녀시대 유리님이 탄다고 해서 뭐 예뻐 보이는 건 아니고 너무 강렬하고 예쁘고 여자가 타기에도 너무 편안해 보이고 약간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앉아봤어요. 근데 승차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좀 탐이 난다 해야 될까? 아직 바이크는 모르지만 좀 탐이 나는 느낌의 그런 바이크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머플러를 한번 봐볼게요. 저 사실은 사전에 머플러 공부 살짝 했어요. 그래서 머플러 이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V자로 V 트윈 맞나? V 트윈 머플러라고 해서 요렇게 V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맞나요? 틀리죠. 네. V-트윈이라고 하면 엔진이 V. 그래서 V-트윈이라고 하는 거고요. 머플러는 V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GPT랑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봐요. 네. 엔진이 V자라서 V-트윈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머플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머플러인데 다만 저는 이거를 이제 바꿨어요. 민망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 친구는 원래 순정은 지금보다는 좀 더 조용한데 네. 이제 바이크의 머플러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제 안전 때문인 것도 있어요. 바이크의 머플러 소리가 큼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자동차 오너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고 네. 물론 이제 시끄럽다고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이제 기준 안에서 하니까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까지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이 바이크에 넣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SNS라고. 그래도 이 머플러 업계에서는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래서 SNS 머플러로 저는 구조 변경을 해서 생각보다 이제 소리가 얘가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제일 우렁찬 것 같아요. 2급에서는 이 소리 따라올 수 있는 바이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면은 들어요. 얼마나 우렁찬지 이제 우리가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스카우트를 조금 탐내하시는 분들 이 소리 들으시면 진짜 반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저도 스카우트를 이 머플러가 되어 있는 거를 인디언 매장에서 듣고 나도 이 스카우트를 사서 꼭 머플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계기판. 세레머니. 와 미쳤다. 와 이거 영롱하네요. 2025년식은 이렇게 LCD로 나오나 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몇 년도부터 LCD로 나왔을까요? 사실 솔직히 저도 네.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아, 여기 뭐 비밀번호 누르는 건 없어요? 잘 몰라요. 사실 시동 켜기만 하니까. 제가 이제 시동을 켜볼게요. 네. 잠깐만,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네. 와. 최고 세게 한번 해주세요. 최고 세게. 네. 계기판에 대해서 아까 살짝 보면서 제가 이제 놀랬어요. 왜냐하면 LCD판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특징도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세팅도 할 수 있고. 우와.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어가 몇 단이다, 뭐 현재 온도가 몇 도다, 뭐 그런 정도만 보고 사실 타지, 이 계기판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 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바이크를 타는 데 있어서 네. RPM이 얼마다, 네. 기름이 얼마나 남았다, 그리고 이제 기어가 몇 단이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달릴 때 제일 간결하죠. RPM 나오고, 속도 나오고, 외부 온도 나오고, 기어 몇 단. 딱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달릴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뭐 다른 전자기기처럼 생각하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니까 좋다 그러는데 네. 막상 달리는 데는 이거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아, 그냥 달리시는데 집중을 하신다고 네, 그렇죠. 합니다. 네, 네. 다른 거 집중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아, 맞네요. 네. 그러면은 페어링 부분은 좀 어때요? 사실 얘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개인적으로 할리들은 다 엄청 크게 있는 게 있어서 얘는 없다라고 보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얘를 탈 때는 겨울에 얘를 탈 때는 완전 무장하고 탑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걸로 페어링이 바람이 막아지냐고 좀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 이쪽으로 가서 찍어볼까요? 바람이 조금 안 막아질 정도로 사실은 좀 작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강풍이 부는 날에는 또 어떻게 다니실지 좀 그런 부분도 전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오토바이 타면서 바람의 영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는데 굳이 얘는 그걸 신경 썼으면 아마 얘를 고르진 않았을 거예요. 얘는 페어링이 있으나 마나 전 개인적으로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타요. 얘는 페어링이. 그럼 정말 직통으로 맞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바람을 맞으시는 게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려고 바이크를 타죠. 아, 역시, 라이더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역시 저는 발인이답게 바람을 왜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바람을 맞는 게 좋아서 오토바이 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편의 기능은 또 있는 게 있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편의 기능이라고 하면 전 그러니까 이 시트를 좀 바꿨어요. 원래는 이게 검은색이고 이 시트가 좀 더 낮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좀 더 쿠션감 있게 개조를 했고 순정 시트를 개조를 해서 뒤에 허리도 받침대를 좀 더 높여주고 빨간색 시트 가죽을 씌워주고 쿠션감도 더 있게 그래서 이걸 타는 데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타는데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있지만 개인적으로 타는 데는 얘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허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허리가 유난히 약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저는 편의 사양이라면 유일하게 얘한테 뭐 이런 옵션에 돈 들인 것도 있지만 얘도 의외로 이거 한 30만 원 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알리산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용원 시트라고 좀 유명한 이 시트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제 모든 바이크들은 전부 다 용원 이렇게 시트. 용헌 시트. 그래서 용헌 시트. 네, 거기에 이제 시트를 이렇게 맡겨서 개조를 다 했어요. 아, 용헌 시트가 왜 가격 대비 좀 제품이 가격 좋은 대비 편인가요? 유명해요. 바이크 튜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는 속속들이 파헤쳤으니까 관리 보관 방법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관리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관을 해서 항상 이제 커버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네. 배터리 관리 때문에 이제 할리는 대부분 이 시텍 인디게이터라는 이 배터리 이제 그 충전 관련된 이걸 제가 따로 이건 애프터파츠로 장착을 해서 배터리는
열흘에 한 번씩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바이크가 여러 대다 보니까 매일 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또 연막칼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바이크를 그냥 이제 배터리는 충전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리 보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너무 장점만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UI의 단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친구의 단점?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의 장점, 컴팩트하다. 사실 뭐 이렇게 또 작은 바이크는 아닌데 저한테 비하면 컴팩트하다가 장점인데요. 네. 시내 주행하기도 좋다. 단점이라면 컴팩트하니까 반대로 장거리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게 저한테 또 단점일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단점. 저는 이제 바이크가 여러 대인 게 용도별로 바이크를 또 구매를 한 거라서 이 친구는 애초에 구매할 때 시내 주행용으로 구매를 한 거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라이딩 코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갔던 곳 중에 좀 가장 추천할 만한 데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안 그래도 영종도? 이제 영종도가 바이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영종도가 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영종도가 라이딩하기에 뭐 표현하자면 직선 코스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맛있는 음식점도 있고 사실 라이딩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바이크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맛있게 먹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길에 대한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가는 길도 편하고 또 영종도에선 차도 많이 없으니까 달리기도 좋고 그래서 전 영종도 코스가 전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스카우트를 고민하고 있는 분께 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입문용으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입문용으로는? 네, 입문용으로는 너무나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바이크를 처음부터 저도 근데 사실 처음부터 할리 투어러 로드글라이더라고 이제 좀 큰 바이크로 입문을 했지만 저는 물론 덩치도 좀 있으니까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스카우트 계열의 이 이제 준준형급에서 보자면 전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주브라이더 대표님을 또 모시고 스카우트 201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저는 닉네임에도 있듯이 저는 현재 이제 육아를 하면서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 유튜브 채널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그냥 여러 튜닝 파츠, 사실 라이더 카페를 가는 이유는 다른 바이크들의 어떻게 꾸몄나 이런 거 구경하러 저는 가거든요. 전 그래서 라이더 카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게 온라인에서 이런 바이크 소개하는 영상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냥 리뷰어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사용자들이 자기 바이크에 튜닝한 것들,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좀 더 정보로서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기획을 했고 시작을 하려 했으나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바이크가 이렇게 좋을지는 저도 몰랐고 지금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다시금 이제 이런 콘텐츠를 촬영하게 됐는데 앞으로 아마 이제 여러 많은 바이크들과 그 오너분들의 이 바이크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프터 파츠니 순정 파츠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좀 더 재밌는 라이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이크 라이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라이더다, 내 바이크 자랑하고 싶다, 인생 이야기도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제 인스타 주소거든요. 여기다가 DM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한 분 한 분 추첨을 해서 저랑 함께 즐거운 인터뷰 또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